바로 얼마 전에 GDP 기준 한국의 순위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피부로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세계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9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꼴찌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도 안 되어서 세계 탑10 안에 들어올 정도로 거의 수직으로 이 자리까지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넓은 국토도 풍부한 자원 따위도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결국 많지도 않은 오직 상처 많은 사람들만의 힘으로 이런 무슨 만화 같은 기적을 우리는 이뤄낸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도 대단한 성과인데 최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표 언론들 중 최고의 평가사로 인정받고 있는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세계 최고 강대국들 순위를 선정했는데 대한민국이 무려 8위에 선정된 것입니다. 이 순위는 GDP처럼 단순히 경제 규모만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경제와 군사력 외 각 국가들의 모든 경쟁력들을 종합하여 수많은 각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방대한 데이터들을 촘촘한 채로 걸러내듯 분석하고 비교하여 최종 평가를 하고 순위를 매기는 진짜 세계 강대국 최종 순위 평가 보고서입니다. 거기서 우리 한국이 무려 세계 8번째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먼저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선정한 세계 8대 강대국 리스트를 한번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는 지구 방위대이자 천조국 미국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국가이면서 사실 지난 4년 동안 도라이력 만렙의 소유자 트럼프 형님이 대통령이 되더니 무슨 초딩들 학급 서클하듯이 운영하는 바람에 국제적 위상과 외교 및 동맹 관계까지 심각하게 추락했다가 결정적으로 코로나라는 위기가 찾아오자 시스템의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과거 1, 2차 세계대전에서보다 더 많은 수의 미국인들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참사를 겪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 형님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건 같이 술 마실 때나 놀 때 이야기고 그 형이 운전하는 차에는 절대 타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근 바이든 할아버지가 취임하면서 미국은 아주 빠르게 원래 최강대국의 면모를 회복하고 있고 이제 코로나도 잡혔고 약 2천조 원짜리 역대급 추경까지 쿨하게 통과시키며 기록적인 국민재난지원금 지원까지 결정하면서 경제 또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마치 대한민국 방송계의 자랑이자 추억의 명작인 사랑과 전쟁의 세계 외교편을 보는 듯 진짜 유치하고 요란하며 엄청 천박해서 옆에서 싸움 구경하는 재미는 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그리고 세계 그 어떤 국가들에게도 아무 실익도 없는 커다란 피해만을 남긴 싸움이 되어버린 대중국 정책에 비해 이제 각 잡고 미국의 장점들을 한데 모아 집중하여 제대로 중국을 조지려고 자세를 잡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 각 분야 어쌔신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 그동안 중국 때문에 발목이 잡혔던 미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국력이 다시 무장하고 곧 다시 크게 속도를 내며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위는 중국입니다. 다른 나라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힘들게 고생하며 만들어 놓은 것들은 물론 수천 년 이어져 온 그 나라의 소중한 문화들까지도 대놓고 카피하고 훔쳐가는 미개한 행태들을 통해 이제는 모두가 다들 잘 알다시피 중국에는 양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으며 화장실에 문도 없습니다. 대신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전혀 우습게 볼 일이 아닌 게 예를 들어 한국이 집에 공부 아주 잘한 성실한 엘리트 자식이 10명 있어서 월급을 500만 원씩 번다고 치면 한국이 집은 한 달에 무려 5천만 원이나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집에는 세상 무식하고 상스럽고 막대 먹었지만 정상적으로 잘 보이는 두 눈과 충분히 들리는 청각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멀쩡한 팔다리가 있어 노동을 할 수 있는 자식들이 1000명이 있다면 얘네들이 그냥 밖에 나가 아무 알바나 해서 하루에 10만 원씩만 벌어와도 그 집은 하루에만 1억 원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최근 그 1000명 중 상위 100명이 한국이 집처럼 공부까지 열심히 하여 최첨단 기술까지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흔히 보는 중국 근황 짤에서 보이는 중국 역시 여전히 존재하지만 소수의 중국 엘리트 그룹과 집단들은 미국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실력까지 갖추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 국가적 품위나 도덕성 같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많이 떨어지는 수준의 국가이지만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군사력 수치만으로 평가하는 오늘날 중국의 국력은 사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세계 강대국 2위로
5위로 랭크되었으며 바이든 할아버지가 얼마나 열일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한동안은 미국과 중국의 양강체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위는 러시아입니다. 불곰국은 푸틴이라는 절대 죽지도 않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도 전혀 없으신 살아있는 신을 모시고 있는 나라인데 이미 미국과의 자존심을 건 헤게모니 싸움은 예전에 포기하고 국제적으로도 별 마찰도 전혀 일으키지 않으며 그냥 3위에 만족하며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개인적으로 불곰국도 그리고 푸틴 형님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랑 더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며 근미래 한국이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될 다크호스로 보고 있습니다. 4위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외노자들, 즉 외계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여 특히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시켜 큰 성과를 보고 있는 국가로서 마치 포르쉐의 안정적인 코너링과 결점 없는 디자인처럼 약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의 완벽한 앞으로도 큰 변수 없이 세계 2위에서 4위 자리를 계속 지킬 것 같은 안정적인 강대국입니다. 5위는 영국입니다. 대영 제국의 해가 분명 지고 있기는 하는데 그게 워낙 큰 해였다 보니 지는 것도 아주 느긋하게 천천히 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영국 경제는 현재 지난 300년 중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수상만 3번이나 바뀔 정도로 정치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울타리를 탈퇴하는 약간 어부지리로 떠밀려서 선택한 이상한 결정 때문에 이미 런던을 중심으로 한 줄곧 영국의 대표 산업이었던 금융업도 현재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등 향후 약 5년간 아무래도 지금의 순위에서 조금 더 또는 한 번에 왕창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입니다. 6위는 방파제입니다. 곧 순위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위는 프랑스로 독일, 영국과 함께 전통적인 유럽 강대국 3인방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는 영국처럼 지난 약 400년간 워낙 모아둔 게 많은데다 특히 워낙 땅도 넓고 기가 막히게 좋은 것에 더해 위치까지 끝내줘서 지금 딱히 뭘 되게 두드러지게 잘하는 게 없어도 그동안 모아둔 것들로 지금의 영국처럼 최고 상위권을 잘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8위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앞에서 1위부터 7위까지 살펴본 국가들 보면 그중 특히 미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보면 마치 연예인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 어릴 적부터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서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고 배워오던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꿈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그 국가들과 같은 세계 최강대국 티어에 속해 있고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불공국 러시아마저도 이제는 그리 격차가 크게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바짝 쫓아붙은 상태로 저 멀리 앞에서 달리고 있는 우상들이 아닌 바로 옆에서 함께 달리고 있으며 곧 따라잡게 될 것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경쟁 국가들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내년 또는 앞으로 5년 후를 예상해보면 비록 낮은 출생률과 같은 풀어야 할 리스크도 있기는 하지만 딱 지금처럼만 또는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인들이 보여준 진짜 기적 같은 그 모멘텀만 잘 유지해준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5위 또는 최대 4위 정도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4위까지 올라가는 이런 기대에 대해 그건 너무 허황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런 의견들에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한국과 세계 다른 강대국들이 서 있는 위치가 아닌 지난 10년 동안 그들이 가고 있는 성장의 방향입니다. 전통적인 유럽의 강대국들은 이미 100년 전에 지금 그 위치에 도달해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고 방파제 또한 지난 60년에서 90년대 사이 반짝 대신 엄청나게 성장하여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된 다음 이후 30년이 넘게 천천히 몰락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거의 수직적인 곡선을 그리며 70년 전 세계의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멈추지 않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데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성과들과 징조들을 보면 지금까지는 그저 예열을 하던 것일 뿐 이제 앞으로부터 본격적으로 폭발적인 비상을 하며 다 추월하고 앞서 나가게 될 현재 이 지구에서 최고로 기대되는 라이징 스타입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만약 우리가 통일까지 하게 된다면 분명 그렇게 되겠지만 그깟 4위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통일을 했어도 미국은 미국이니까 세계 2위까지도 초반에 조정 기간을 조금 거친 다음에는 빛의 속도로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게다가 곧 다가올 미래의 첨단 디지털 세계는 알아보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한국인들에게 정말 맞춤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세계라고 거듭 확신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국가와 민족 그 5천년
200년이 넘는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최고의 전성기, 그 문 앞에 지금 서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조금만 잘 참고 넘기면 앞으로는 꽃길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근거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빨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 꿈 같은 결과만큼이나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다들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또 그렇게 우리 모두 잘 살게 되어 이제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인 모두의 안정과 행복, 그리고 풍요에 가장 크게 기여하며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 진정한 홍익인간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